네. 자, 오늘은요, 지난 첫째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요, 예, 일단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DR이란 뭐고, 퀀트는 뭐고, 그래서 DR 퀀트 트레이딩은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난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카페에 가시면 지난 강의 녹화가 있을 거니까 녹화 방송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DR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퀀트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증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증권시장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한 건지는 좀 알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증권시장의 역사와 이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보면은 왠지 이거는 서양인 같은데, 그리고 이쪽은 흑인 같아 보이죠? 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인데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르고 있잖아요. 그쵸? 이 그런 그림인데, 이 나르고 있는 마치 곡식처럼 보이는 요게 뭘까요? 아시는 분? 이것이 이제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라고 하면 이제 뭐 후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육두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왜 증권시장의 역사에 갑자기 후추가 등장합니까? 후추는요, 이제 굉장히, 커피 아닙니다. 후추예요, 후추. 후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2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이제 스파이시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단길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비단길이라고 하는 거는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비단의 무역길이잖아요. 그쵸?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가는, 그래서 뭐 이쪽 동네를 이렇게 거쳐가는 그 비단길이 있었는 반면에 스파이시 루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후추의 무역 항로예요. 그걸 스파이스 루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향신료가 이제 주로 요 동남아 지방에서 나잖아요. 그쵸? 이 동남아 지방에서 나는 이런 향신료들이 12세기경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소개된 향신료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인들의 식문화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쵸?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면은 이렇게 후추를 돌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식문화가 사실은 이때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후추 향신료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유럽은 굉장히 식문화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은 저장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소금에 절여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후추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식문화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귀족들이나 왕실이나 귀족들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됐죠. 이 향신료가 동남아시아에서 아랍 상인을 통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이나 왕족들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는 누가 돈을 법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 아랍의 중개상들과 손을 잡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무역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커다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유럽에서 이 동남아로 가려면은 반드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육로로는. 그런데 이 아랍 제국들이 이 길을 꽉 쥐고 안 놓아주니까 결국은 해상항로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이후부터 이제 15세기, 6세기 이럴 때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뭐 스페인 끼어들었고요. 스페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해상 항로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고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가 16세기 네덜란드가 해상 항로 경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커다란 번영을 이루게 됐죠. 그죠? 그래서 스파이시 루트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은요,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말라카 해협 이쪽으로 향신료들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해상항로가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이쪽에 영국이나 유럽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부터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돌아가는 이런 이제 루트가 개척이 됐고요. 1500년경에 이제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이 해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인도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항로를 갖다가 개척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근데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향신료를 무역을 통해서 그다음 수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동쪽에 스파이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동인도 회사는요, 일개 회사였지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정부가 그 회사의 주주로 참여가 됐고요. 외교권까지 다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형 국가?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교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부여를 받아서 마치 기업 플러스 국가인 형태의 그런 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세울 때 보면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21년 만기에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참 재밌는 회사가 재밌는 국가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 상인이 주도가 돼서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상업제국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쵸? 상인이 주도가 돼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인이 주도해서 세운 나라답게 동인도 회사도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보통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귀족 계급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 또는 귀족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까지도 동인도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다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도 또 이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 자체가 사실은 네덜란드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그런 성격의 회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그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21년 만기에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처음 이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최초로 배당을 받은 게 언제였냐면요, 10년 뒤였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식,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최초로 배당을 받았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요, 이 주식을 사고 팔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인도 회사는 그 기나긴 항해를 통해서 그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왜? 후추가 너무너무 비쌌고, 그래서 일단 가져만 오면은 엄청난 수익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리스크도 굉장히 컸죠. 가다가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재밌게도 이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선물, 옵션, 이런 것들 갖다가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큰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 수익과 또 하나 그 주식이 제한적으로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주식을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웃돈을 얹어서라도 따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에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한 사무실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답니다. 그 회사 직원이 한 명이 이제 그 담당을 했는데, 그런 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네덜란드의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설립을 해버렸습니다. 1610년에. 그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입니다. 요게 이제 동인도 회사 로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때 발행했던 상품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지금 세계 증권 시장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거의 400년 전에 개발된 상품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거고, 이게 증권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거래 상품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액면 주식, 주식은 이제 액면 주식과 비례 주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액면 주식이란 건 뭐냐면 자본을 균등하게 비례 단위의 주식수로 분할해서 이제 그 표시한 주식이고요. 비례 주식은 총 자본을 비율로 표시한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액면 주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이렇게. 그다음 비례 주식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 등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비례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권 시장은,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증권거래소에서 우리는 주로 증권회사의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증권회사는요, 증권거래소를 거쳐서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증권거래소를 증권감독원이 감독과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주식이 삼성전자 5,0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의 예탁 증서는 이 주식은 어디에 맡겨져 있냐면요, 증권예탁원이라고 하는 데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TS 상으로 삼성전자 200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매수 한 주 누르면 증권회사에 그 신호가 가죠.
그러면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거래소로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거래 승인이 나고요. 거래가 체결이 되면은 우리 HTS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내 주식 어디 있습니까? 그건 증권예탁원에 이 주식은 소유주가 일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 한 주 갖고 있는데 나 이 주식 실물로 받고 싶어. 그럼 증권예탁원 가서 달라고 하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요, 그 금고에 증권을 넣어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증권예탁원에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금고에 넣어 있는 증권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 다만 증권예탁원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주식은 주주로서의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 그거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은 그럼 언제 생겼을까요? 1953년에 왼쪽에서 보시는 대한증권거래소 그래가지고 명동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증권시장을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여의도로 이사를 했죠. 그죠? 이전을 하고 나서 92년도부터 외국인의 첫 주식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30에서 35%의 비중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996년에 최초로 코스닥 시장이 개장이 됐고요. 2009년도에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약 2,500에서 70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 하루 거래 금액이 5조에서 7조 사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이 개장이 됐을 때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 재밌죠?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팻말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증권 현황판이에요. 주식이 얼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내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주문하신 분 그거 매수 체결됐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수동으로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HTS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아주 자동화된 거래를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는 뭐 증권사 개설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예. 증권사에 요즘에 앱으로도 하잖아요. 비대면 계좌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HTS랑 MTS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거래시장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에 이제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수 기준은요, 1984년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시가총액이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 하면은, 그때에 비해서 2.5배 올랐네. 맞습니까? 곱하기 10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2004년 시점으로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주식거래시장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증권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